네, 이비오스 썬팅 필름과 함께 올 여름 자동차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간 연구원과 함께 또 퀀트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점점 더 샤프해지고 계시고, 네. 예, 이러다가 이거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한다는 그 뼈말라 그렇게 가시는 거 아닌가 약간 좀 걱정마저 될 지경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네, 약간 좀 슬림하게 간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 계좌도 많이 좀 슬림해졌는데 말이죠. 네. 이제 좀 벌크업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건 바로 실적이다, 네. 어닝이다. 네. 요런 주제로 오늘 좀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보고서 제목이 어닝스 올마이티. 네. 어닝이 다 한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이제 의미인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 영화 중에 이제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네네네. 짐 캐리 주연. 따온 제목이고요. 네. 저랑 같이 일하는 그 친구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 영화를. 그래서 제목을 이제 이렇게 하자 했는데 벌써 세대 차이가. 네, 그래서 근데 선배님. 저는 이제 좀 어닝스 올마이티가 뭐예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오른쪽 표지 그림도 이제 이게 챗 GPT가 이제 그려준 거거든요. 이게 브루스 올마이티를 그대로 이제 쓰고 싶었는데 네. 저작권 때문에 쓸 수가 없더라고요. 표지를. 그래서 좀 그려달라고 이제 네네네. 하면 이렇게 딱 만들어지더라고요. 진짜 잘 쓰신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어닝을 뭐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네, 이제 하반기 전망 자료고요. 네. 저희가 상반기 시장을 돌이켜 보면 결국 실적이 다였거든요. 뭐 주가 잘 갔었던 것들에 대한 공통점은 그냥 실적이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더 주지도 않았었고 매크로 환경, 뭐 금리가 뭐 인하가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결국에 1분기에 실적이 좋았었던 기업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하반기도 이러한 형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제목을 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실적 좋은 회사가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아마 이제 2달 전에 나왔어요. 4월 3일에 여기 예. 출연했더라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믿어보세요. 이런 주제로 아마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도 분위기는 이제 화장품이나 뭐 반도체로 딱 이제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코멘트를 드렸었어요. 맞아요. 네. 또 지금도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화장품 네. 반도체. 네, 그래서 하반기 전망에도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반도체랑 화장품 거기에 이제 조선 섹터 정도를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업종은 크게 바꾸진 않았어요. 제가. 그래요? 네, 올해 네 초부터 이제 계속 밀고 있는 건데 화장품- 다들 이제 좋아하시지만 네. 여전히 저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반도체. 네, 진짜 많이 올랐는데. 네. 많이 오른 화장품 반도체 애들 중에 들어오르는 걸 찾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많이 간 친구들이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덜 오른 것 중에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기업들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많이 올라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네. 오른 거라서 저는 뭐 크게 걱정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전히 기대치가 높아요.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기대치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가 전반적으로 높다 보니까 네. 이 기대치를 뛰어넘는 기업들한테는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거기에 못 미치면 주가가 안 되는 거고요. 네. 어찌 보면 뭐 그래서- 당연한 거긴 한데. 네, 굉장히 당연하지만 네. 이게 일단 지금 보여드린 차트에서 25년도 지금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한번 봐주시면요. 차트를 띄워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네, 25년도 지금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얼마냐면은 저 끝에 보시면 322조 원으로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322조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대략 한 240조 원 정도가 나와요. 네. 그런데 21년도에 저희가 반도체를 포함해서 기록을 했었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220조 원 정도입니다. 이 비교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내년도에 반도체를 빼고 21년도에 전체 영업이익을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1년이 역대급 호황이었던 거죠, 네. 그때. 그렇죠. 이때는
어떤 섹터 가릴 것 없이 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었는데 그 당시 전체 이익이 224였어요. 네네네.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기대치가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반도체를 뺐을 때 그걸 뛰어넘고 있으니까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는 추정치가 매우 과도하다라고 너무 봤어요. 과도하다. 근데 1분기랑 2분기 때는 이 320조 원이라는 숫자에 대한 조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1분 조정이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25년도는 사실 지금 다음 해잖아요. 네. 이때 이익은 보통 3분기 실적 시즌 때 조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1분기랑 2분기 때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조정이 많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에 대한 전망치가 여전히 높은 상태라서 저는 위에 적어놨지만 실적 하향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네. 그래서 실적이 더 반대로 이제 실적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실적이 하향 조정되는 포인트를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짚어봤어요. 첫 네. 번째는 기업들의 매출액이 하향 조정되는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업들의 마진이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매출액은 지금 1년 한 반 정도 동안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못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매출액은 지금 계속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못 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지금은 상향 조정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안 올라도 기업들의 이제 마진, 그러니까 많이 남기면은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 그러할 확률이 이제 매우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네, 오늘 네, 방송 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한 차트가 두 개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지금 보고 계시는 우측 하단에 있는 차트예요. 네. 조금 확대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영업이익률하고 재고자산 회전율을 제가 같이 그렸거든요. 이게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거는 매출액을 재고로 나눈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회전율이 빨리빨리 돌면은 이제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을 재고율로 나눴다. 네, 재고로 나누면 회전율인데 그래서 이 재고 자산 회전율은 기업들의 마진하고 같이 움직여요. 보통. 예. 회전율이 빠지면 마진도 빠지고 회전율이 올라가면 마진도 올라가고 오히려 살짝 선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제외한 이제 기업들의 재고 자산 회전율이 지금 작년부터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차트 검정색 선을 봐주시면은 보시면은 근데 영업이익률 기업들의 마진은 작년 2분기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올해 네. 2분기까지. 사실 이거는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회전율이 개선이 못 됐는데 마진이 올라온 거는 기업들이 이제 물건이 안 팔리니까 재고를 일시적으로 줄여줘야 하는데 하나도 못 줄인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이익이 올라가요? 매출이. 네. 아닌가?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재고자산 회전율이 같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렇죠. 물건도 잘 팔리고 회전율 올라간다는 거는 물건이 그만큼 잘 팔린다는 얘기고. 근데 회전율이 하나도 못 올라왔다라는 건 생각보다 안 팔렸다라는 뜻인데 기업들의 마진만 올라온 상황입니다. 보통 실적이 좋아지려면 물건도 잘 팔려야 하고 마진도 개선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네네네. 이 재고 자산을 사실 줄이면서 좀 기업들이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줄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위적으로 이제까지 쌓여온 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봐주시면은 반도체는 사실 걱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의 재고라는 거는요. 사실 매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재고가 늘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매출이 정체가 될 때 재고가 늘어나는 게 부담이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명백히 매출액이 늘어나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이제 반도체를 제외해서 봐야 합니다. 어쨌든 반도체를 제외한 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됐고요.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왼쪽의 차트를 봐주시면 되는데 매출액은 이제 1분기에 반도체를 빼면 1% 좀 안 되게 늘었거든요. 근데 재고가 4.5%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만든 것보다는 더 팔려야 좋은 건데 네. 만든 것보다 덜 팔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잠깐 보셨던 요 회색 막대 그래프들 이 재고 자산이 앞으로 점점 줄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때 기업들의 마진이 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기업 시장 전체적인 상황에서의 이익 모멘텀은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분기에는 반도체 중심으로 선방을 굉장히 하긴 했지만 네. 하반기에는
1분기 때처럼 이렇게 좋을 확률은 적다라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실적이 좋은 친구들은 훨씬 더 주목받는 거죠. 주목받게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약간 잠깐만 저희가 이제 속보 하나만 좀 전해드리자면 전북 부안구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충청 지역, 전북 지역, 경상 일부 지역, 강원 일부 지역, 또 경기도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제보에는 뭐 송파에서도 움직임이 좀 느껴졌다고 하시는데 진동을 전국적으로 꽤 많은 분들이 지진에 아마 흔들림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 속보 하나 좀 전해드리고 다시 내용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 예상보단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는 혹은 실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훨씬 더 돋보일 가능성이 높다,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네, 여기까지 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이 재고를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네. 이게 1분기에 저희 화장품이나 특히 라면 같은 거 이런 거는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많이 팔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렇지 못한 섹터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 자산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업종이나 기업들이 많아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적은 저는 굉장히 조금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고요.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장의 2분기 실적은 크게 또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7, 8월에 발표하는 2분기 실적보다는 요 3분기랑 4분기 때 계절적으로 사실 어니쇼크가 조금 많이 나는 분기다 보니까 9월하고 10월 그리고 이제 4분기는 내년에 발표하는 거고요. 그래서 9월하고 10월에 이 3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이면은 아마도 이익의 하향 조정이 조금 더 가팔라질 거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시장의 흐름을 예측해 본다라고 하면은 8월 한 중순까지는 사실 크게 걱정이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네네네. 그런데 2분기 실적 시즌이 딱 끝나는 시점부터는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기면서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까지 좀 겹치게 되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뭐 여기서 지금 그림 하나 봐주시면 이렇게 코스피의 궤적도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하반기 주요 이벤트 한 4가지 정도와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래서 코스피가 얼만큼 올라갈 수 있고 얼만큼 빠질 수 있는지를 이렇게 밴드를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일단 조금 아쉬우실 수는 있지만 3,000은 올해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3,000포인트 가려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하향 조정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저는 하향 조정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3,000까지는 좀 전망을 하진 못했고요. 그리고 왼쪽에 제가 이제 보는 궤적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6월하고 8월은 완만한 상승세, 9월, 10월 변동성 확대 유의. 네, 이러한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조금 복잡한 차트를 좀 적어놨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모든 매크로 지표들은 사실 금리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그러면 뭐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네. 실적이 실적이 좋아질지 말지, 막 주식시장에 기대하는 그 수익률은 요 ERP라는 거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아래. 네, 예. 요 표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 RF가 무위험 수익률이라 그래서 이제 금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기대 수익률이 요 ER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합치면은 요 코스트 오브 에쿼티,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시장에 주는 할인율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EPS 증가율,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 방향성. 근데 저는 기업들의 실적 방향성이 아래로 내려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 하우스는 이제 금리도 어쨌든 하향 안정화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시장하고 비슷한 국면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지금은 2014년도 장이랑 저는 유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 반도체가 명백하게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네. 2016, 17년도의 장이랑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랑 지표들이 아예 반대예요, 사실. 근데 14년도는 어떤 장세였냐면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준 장세입니다.
왜냐면은 지수가 이 당시에 크게 못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좋은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그 당시에 뭐 한샘, 컴투스, 아모레퍼시픽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2014년도에 좋았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근데 실적 잘 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종목으로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14년도 요 구간에 좀 박스를 좀 쳐놨습니다. 네네. 네, 이건 시장 전반적인 좀 흐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가 그럼 도대체 어떤 업종을 사야 되는지. 네, 그게 네,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데요. 네. 1번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네, 이미 처음에 제목 말할 때 결론 말씀드렸는데 네. 반도체랑 화장품, 조선. 네, 반도체랑 화장품은 기존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네. 조선 업종을 이번에 조금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밸류업 중에서는 자동차랑 은행 섹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턴어라운드 할 준비가 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도체부터 살펴봐 주시면은 네. 요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 전망 때 아마 좀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요 왼쪽에 그림에서 이렇게 파란색 선이 올라가거나 요 주황색 선이 올라가는 게 이제 실적이거든요. 네. 근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저희는 뭐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를 평균으로 해서 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평균이라는 거는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의 데이터들을 다 평균 이제 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적이 상향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오른쪽의 형태처럼 이렇게 분포가 넓어지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아지는 것보다는 네. 넓어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게 봤었던 애널리스트가 더 상향 조정을 시킨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뒤따라서 올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 오른쪽에 한번 봐주시면은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전후로의 이 컨센서스의 분포를 한번 봐주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요 빨간색 점들이 저희가 아는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보실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4년도에 33.5조 원 그리고 실적 발표 끝나니까 파란색으로 바뀌는데 37.2조 원으로 오른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랑 조금 차이점을 한번 봐주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더 벌어져 있네. 추정치가 오르긴 했지만 이 분포가 똑같아요, 크기가. 네. 근데 하이닉스는 점점 넓어집니다. 근데 음. 물론 삼성전자의 25년도 추정치는 넓어져요, 더. 네. 하이닉스 넓어지지만 근데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의 이익 모멘텀이 좋다라는 게 사실 이런 분포로만 봐도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1개월 전에 저 네. 전망한 것과 지금 전망한 거의 차이가 이제 주황색과 파란색인데.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1개월 전보다 더 늘어나는 거. 네. 그래서 점점 더 아니야. 바꾸어서 빨리 더 좋은 쪽으로 해야 되겠어라고 마음먹은 애널들이 많을수록 이제 이렇게 네. 퍼져서 올라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낙관적으로 봤었던 애널리스트가 더 낙관적으로 본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하이닉스가 그런 모습을 조금 더 보인다는 위에 거죠. 있습니다. 예. 네. 25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을 해주는 시점이 오게 되면 삼성전자도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네.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분포가 커지지 않았지만 25년도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좀 더 넓어졌기 때문에 네. 뭐 전자도 긴 시계열의 관점에서는 뭐 좋은 형태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지금 거의 베스트 케이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보면 더 관점에서는.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는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뭐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에서 다른 조금 업종이나 기업들로 모멘텀이 좀 확산되는 것들이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반도체가 이익 증가율이나 이익 모멘텀에서 올해 내내 조금 우위가 지속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네네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계속 유지하시는 거를 저희는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뭐 반도체 다음에 화장품인데요. 화장품. 이거 똑같은 차트예요. 제가 사실 2달 전에 들고 온 내용이랑 똑같아요. 네. 많이 올랐어. 그런데 더 저희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예요. 예. 네, 제가 뒤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오늘 방송 중에서 차트 2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예. 첫 번째가
재고자산 회전율이랑 영업이익률 방향성이 달랐다. 음. 요 차트가 있고요. 하나가 또 업종별로 또 재고자산이랑 재고자산 회전율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 관점에서 또 화장품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를 한 번 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조금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측 상단에 봐주시면 조선은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보통 주가가 수주랑 굉장히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차트를 그려보면은 조선주는 생각보다 이익이랑 연동이 되는 모습이 큽니다. 근데 계속 적자를 내다가 지난해 3분기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네. 이번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조선 섹터가 났어요. 그래서 조금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좀 믿어볼만 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 하반기 전망에 조선 섹터를 새로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조선도 저희가 조금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업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음식료나 전력기기는 이제 섹터로 밀기엔 좀 그래요. 네. 이게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을 이제 다 펼쳐보면은 이게 수출 비중 높은 기업들이 이익 모멘텀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수출되는 그 핵심 상품이 있는 회사냐 맞습니다. 없느냐가 네.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업종 전체로 보기보다는 네.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좀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아, 불닭볶음면 같은 거 있는 회사랑 네, 없는 회사랑. 맞습니다. 아, 그래서 섹터로 밀긴 좀 그렇고요. 네. 업종별로 전력기기도 그래요? 이게 전력기기라는 섹터가 사실 있지 않고요. 보통 아. 기계 섹터로 분류가 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기계 안에서 전력기기는 물론 이제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섹터로 밀기에는 네 조금 그렇죠. 네. 역시 여기에서도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수출을 네. 수출도 혹시 뭐 예를 들면 유럽 쪽이 하는 수출도 있을 거고 미국 쪽 향 뭐 또 중국 향 뭐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더 프리미엄 받을 수 있는 요 회사는 미국 수출이 한 60% 된대. 이러면 더 프리미엄 받거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아니면 지금은 미국이 좋습니다. 미국이 좋아요? 네, 압도적으로 미국이 좋아요. 네, 아직 중국 쪽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출 데이터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모멘텀은 미국향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밸류업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아래쪽 하단이 핵심인데요. 네. 네, 밸류업은 사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조금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주가 변동성도 크지 않고 되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비중은 계속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저희는 봐요. 아, 밸류업 쪽은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2달 전에 똑같이 보여드렸던 차트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래서 은행이랑 자동차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앞에 부분을 조금 빠르게 넘어간 이유가 요 페이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 네. 이제 제가 말하는 것 중에서 두 가지 차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요 차트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뭐예요 이게? 아, 이게 많아. 복잡한데 두 번째 줄에 이제 화장품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화장품. 네. 여기 보시면은 네. 회색이 이제 화장품 업종의 재고 자산이에요. 네. 그리고 주황색 선이 아까 이제 보셨던 재고 자산 회전율이라는 차트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작년에 이미 재고가 줄었잖아요, 화장품은. 그리고 회전율은 2분기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주황색 선 봐주시면. 네. 작년 2분기. 근데 화장품이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기업들은 작년부터 실적이 좋았지만 아모레랑 엘생건, LG생활건강 같은 네네네네.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한국에서 주도 섹터, 뭐 주도주가 되려면은 주도 업종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요. 그 업종을 구성하고 있는 1등하고 2등 기업이 잘해야 돼요. 아무리 막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혼자 잘해도 네. 결국 주도 업종으로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모레 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이 이번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아모레랑 엘생건이 잘한 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1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작년에 업황 안 좋을 때 이렇게 재고를 많이 줄여놨다라는 게 잘한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안 줄여놨으면은 올해 턴어라운드 폭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이게 매출이 이게 보시면은 주황색 선이 이게 올라오는 게 정말 잘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작년에 업황이 안 좋으니까 매출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황색 선이 올라온다라는 거는 매출이 10이 줄었는데 재고 자산을 10보다 더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너무 업황이 안 좋으니까 열심히 이제 재고 털어내고 턴어라운드 할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저희는 회전율로 먼저 캐치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럼 지금 이제 회전율은 올라가는 걸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게 턴어라운드할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제가 빨간색으로 결국 화살표를 친 거고 우측에 있는 의류 섹터 한번 봐주시면은 이게 비교하기 너무 좋아요. 의류 섹터가 네 오른쪽으로 살짝 넘어가 주시면은 이게 화장품이 사실 바텀업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K-뷰티라 그래서 미국의 약간 중저가 소비 트렌드랑 굉장히 맞물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막 2주 전쯤에 이제 갭이라는 브랜드 실적 잘 나오면서 막 미국에서 주가 20%씩 올랐고 막 쿠룩스 이제 막 한 신고가 나고 있고 이런데 한국의 의류 섹터는 아쉽게도 화장품이랑 다르게 턴어라운드 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얘네들도 업황이 안 좋았는데 이제 재고를 못 줄인 상태인 겁니다. 만약에 화장품처럼 이렇게 재고를 줄여놓고 회전율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작년에 이미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K-뷰티처럼 이 한국의 의류 업체들도 충분히 턴어라운드 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의류 섹터는. IT 하드웨어라고 좋습니다. 하면 네. 이게 어디예요? 이게 삼성전기나 이노텍이나 이런 막 이제 뭐 MLCC하고 뭐 맞습니다. 이런데 네. 이 친구들도 회전율이 올라오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예요. 이 층 아래쪽에 이제 차트를 다시 이제 축소를 조금 시켜주시면은 제가 이제 재고 자산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업종들에서 볼만한 거, 턴어라운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강색으로 화살표를 좀 칠해놨거든요. 그래서 맨 윗줄부터 보면 화학이 있고요. 네, 화학이 보시면은 재고가 줄잖아요. 그리고 회전율도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화학은 작년에 매출이 정말 분기마다 막 10%, 20%씩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회전율을 개선시켰다라는 거는 재고 자산을 굉장히 많이 줄인 거예요. 그것보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턴어라운드 할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예를 들어서 바텀업에서 수요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시그널들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비중을 좀 늘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장품의 사례가 정말 이제 업황이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는 올해 이제 화장품을 계속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약간 주가가 옆으로 쉬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또 2분기 실적 시즌 다가오면은 또 실적이 좋은 것들에 대해서 또 관심이 높아지고 쏠림이 좀 다시 나타날 거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종은 뭐 화학, 비철금속, 화장품, IT 하드웨어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제가 좀 빨간색으로 반도체 당연히 포함되고요. 좀 칠해놨는데 이런 쪽이 저는 결국에 처음에 이제 제목을 지었던 어닝스 올마이티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군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결국 이제 실적이 잘 나올 회사들,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돋보일 회사들 이런 거 잘 찾는 게 그리고 이제 그 핵심은 이제 수출이고 그거 잘하는 회사들을 잘 고르는 게 하반기에도 역시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사실 지금 제가 반도체랑 화장품 말고 별로 말한 게 없잖아요. 사실 저는 거기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뭔가 이게 너무 이제 장도 최근에 보면 순환매도 빠르고 하지만 결국에 곧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쪽으로 좀 다시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3, 4분기 실적 시즌하고 다르게 크게 좀 걱정이 없는 또 실적 시즌이라서 마찬가지로 장에 대한 걱정도 크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제가 또 박스로 좋아 보이는 업종들에서 좀 박스를 쳐놨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가 2024년 하반기 탑픽이에요. 이게 저희 센터에서 정한 거고요. 이제 센터 이제 애널리스트랑 같이 해서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종목들 많이 갖고 오잖아요. 요게 좋은 기업들이에요. 그냥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재고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기업들 제가 첫 번째 표에 정리해놨고요. 두 번째 표가 매출이 늘어나는데 재고가 줄어든 거. 그러니까 더 많이 팔린 겁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칸들은 매출액도 증가하고 재고 자산도 늘어나는 회사. 밑에 박스에 있는 회사들은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재고 자산은 감소하는 회사. 이거는 이제 둘 다 회전율이 오르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주황색 선이 제가 오르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목에 접근을 했을 때에는 이게 전체 리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추려서 가져온 거고 전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그냥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업들은 사실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놨었던 거고 뭐 성과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시면은 다 주가가 좋아요.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이 이제 사실 2분기에 갔을 때에도 지금 모멘텀을 바라봤을 때에는 충분히 더 여유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재고 자산이 늘어나느냐 아니면 재고가 줄어드느냐에 따라 이제 두 개를 좀 나누신 거잖아요. 근데 하반기 내지는 뭐 내년 정도에는 경기가 어쨌든 지금보다 조금 더 식을 거라고들 많이 예측하지 그쵸. 않습니까? 네. 만약에 경기가 조금 침체 혹은 뭐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약간 식는다고 봤을 때는 재고 자산이라는 게 없는 게 더 매력적인 회사로 당연하죠. 인정받고 그렇진 않나요? 그렇죠.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그것보다 잘 팔리면 돼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게 뭐냐면 매출액이 100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 엄청 많이 늘었는데 재고가 110이 늘어요. 그럼 얘네 이 친구들은 조금씩 쌓이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한 기업들하고 이러한 기업들은 매출액 증가율이 똑같더라도 재고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에 따라서 매력도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앞에 제가 성과 분석한 내용도 그쵸. 넣어놨으니까요. 뭐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막 더 좋아질 것 같을 때는 당연히 재고가 많이 쌓여도 전혀 부담 없는 회사고 네. 오히려 재고 많이 쌓아둔 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반대 상황이라면 재고가 조금 더 줄어드는 회사들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보면서 그렇죠. 정프로는 방향을 또 정해버렸습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 그 부담이 너무 많아서 네. 이미 한국 기업들은 네. 사실 여기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저 자료들은 저 우리 유명관 연구원이 또 텔레그램 네, 그 저희 제 자료들이 올라가는 그 채널이 있거든요. 채널 있죠. 거기서는 이제 전체 종목 리스트를 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름이 뭐였죠? 아, 여기 제가 주소 넣어놨어요. 그냥 보시라고. 아, 얘기 한번 해요. 네, EQ 미래라고요. 이게 에코티 미래라는 뜻인데 어쨌든 여기에 제가 뭐 데일리 자료도 올리고 제가 이제 나가는 발간 리포트들만 올리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텔레그램에서 EQ 미래, EQ 그다음에 MIRAE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검색하시면 아마 우리 유명관 연구원의 자료를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출연해 주셔서 역시 오늘도 탄탄한 자료 대단히 감사하고요. 살이 점점 빠지면서 조금 기운도 빠지신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아니 어제 제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좀 처져 있는 느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아침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런. 그래서 더 건강해지시고 다음번에는 또 더 힘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증권 유명관 연구원과 함께 오늘 아침 퀀트적인 입장에서 한번 하반기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저는 인사드리고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 오늘도 과연 2차전지 일부 종목들이 또 날아갈지 아니면 또 애플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관련주들이 또 춤을 출지 그거는 한번 오프닝 벨 라이브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